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 TV입니다. 자,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토익 스피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가급적이면은 제가 오픽보다는 토익 스피킹을 시험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오픽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좀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흔히 말하는 프리토킹이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을 위한 시험인데 반해서 토익 스피킹은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연습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고득점의 성적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뭐 그렇다고 엄청 쉬운 건 아니겠지만 오픽에 비해서는 쉽게 고득점의 성적을 캐치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토익 스피킹에 대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건설사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되는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 영어 면접에 나오는 질문 자체가 오픽보다는 토스에 가까운 유형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토익 스피킹의 성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저희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공채 지원 기준이 토익 스피킹 130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150점 이상 정도는 가지고 가야 저희가 그래도 영어 성적 때문에 감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영어를 같이 어중간하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토익 스피킹에서 그래도 성적을 조금 올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영어를 얘기할 때 일단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쉐도잉을 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이제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뚝 따라서 읽는 거죠. 그걸 이제 한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개의 문장만 여러 번 반복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페이지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따라 읽으면서 한 세네 번 정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했던 발음에서 점차 원어민의 발음에 가깝게 발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은 내가 뭐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향상시킨다라기보다는 내가 내뱉어내는 문장이 상대방에게 좀 더 잘하게끔 들리도록 만들어내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픽이나 토스는 결국 스피킹 시험이죠. 결국은 저희가 잉글리시 액센트라든가 프로넌세이션과 같은 강세나 억양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개의 문장을 얘기할 때 문장 끝에 있는 단어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를 조금 세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at's what I meant 라고 하는 표현, 그게 내가 의도했던 바야, 그게 내가 말한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도 That's what I meant 라고 하면서 조금 끝부분에 있는 ment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발음이 상당히 괜찮고 클리어하고 군더더기 없이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진묘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묘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장을 몇 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기본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This picture was taken in a park, 아니면 There is a man or woman wearing a blue shirt.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장소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묘사 문장, 그리고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 She is sitting bench and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머릿속에다가 딱 박아놓고 우리가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가지고 연습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더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토스는 결국은 입 밖으로 얼마만큼 많이 내뱉는 연습을 하고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성적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10점, 20점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 시간을 딱 30초를 주죠. 그래서 시간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표를 먼저 스캔하고 키워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강조하는 정보, 묻고자 하는 정보만 빠르게 캐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초의 시간 동안 내가 뭘 얘기할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트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지부터 먼저 캐치를 하시고 그 문장을 가지고 내가 내뱉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토스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한 1, 2초 안에 답변이 나가야 됩니다. 뭐 길어봤자 3초죠. 그나마 이 30초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이 표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차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게더링 정보를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써서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는 건데, 이 시간
시간 동안에 앞으로 한두 문장을 어떻게 얘기할지 그걸 먼저 고민하시게 되면은 내가 충분한 정보가 담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이제 프로포저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문제를 요약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understand that you have a problem with delayed delivery of McDonald's. 너 맥도날드 제품 늦게 딜리버리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거 내가 알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I think you should contact the McDonald's right now to ask them why deliveries happen so late. 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남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이 돼줘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겠죠.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문제 요약과 해결책 제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까지 곁들여지면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토스나 어픽을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걸 손으로 옮겨 적으면서 스크립터를 만들고 스크립터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즉각 답변하는, 질문 듣고 1초 내에 답변 시작하는 연습,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초시계를 켜 놓으시고 먼저 연습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오픽이나 토스에서 영어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답변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5초 정도 뜸들이다가 답변에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점수가 벌써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이런 치고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나오든 문제가 나오든 일단은 첫 말은 이 문제의 답과 상관없이 내뱉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usual expression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you ask me that, okay, so I think so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질 실제 actual answer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토익이나 토스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정보는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2,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아직 그래도 20점에서 한 30점 정도는 점수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즉 현재 한 130 정도는 상당히 어중간한 점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올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렸던 팁도 조금 더 아직 고민을 해보시고 이 방법을 적용해서 토익 스피킹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